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촛불 시민이 입을 모아냈던 소리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1년 전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주인공이십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 자리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박문진 이사회 이유만 하더라도 사퇴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네. 당시 언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처신에 합당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는 입장을 다시 뒤집은 겁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우리나라는 적화됐을 것이라고 이념 편향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네. 이미 문재인은 공산주의라는 발언으로 고 이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고 이사장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박문진, 이완기 이사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공조해가지고 방통위 점거까지 하면서 방통위원장한테 압박하고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고영주 이사장은 지금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역할보다는 향후에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자리모색이라고 할까 거취에 대한 입장이 자꾸 뒤바뀌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정치권의 어떤 입장하고 혼돈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고 이사장이 이렇게 버티기에 나선 것은 방금 이제 인터뷰에서도 들으셨듯이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 이사장은 오늘 국감 오전 일정이 끝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오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감 보이콧에 선언한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을 이제 좀 지적을 하니까 네. 가면 안 되는 데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했다고 조금 전에 6시 뉴스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네. 네네. 어쨌든 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행태가 벌어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을 놓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해야 할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우리나라는 적화됐을 것이라는 발언을 추가를 하면 재판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또 나름의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네. 어떤 사회 갈등의 의제를 자기들이 풀어야 되는데 주고받고 공방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표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정치 문제를 오히려 사법부에 맡기는 건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네. 고영주 이사장은 정반대로 네. 사법 문제의 정치화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네. 사법 과제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거를 더 증폭을 시킴으로써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뭔가를 모색하려고 하는 이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쨌든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미국 의회에서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네. 이 법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이 참석했고 또 민주당 의원까지 해가지고 62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상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독주, 위협, 도발 이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런 건 신속 처리해야 될 안건인데. 네.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어떤 다른 한 분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트럼프의 대북 대응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떤 한 분이 어떤 분이? 바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네. 홍 대표가 오늘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와 똑같은 식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네. 북한을 아무래도 이제 깡패라는 표현에 빗댄 건데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는 방식은 아주 적절한 방식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합니다. 깡패를 깡패처럼 다루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넘어가죠. 네. 네. 어제 오늘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한국 측에서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가드너는 지난 17일에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부 기자단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이 사드 보복과 같은 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했더라면 핵 미사일 자금이 유입되는 북한의 경제를 차단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드너가 한국 측에서 들었다는 사드 보복 피해액 과연 출처가 어디일까요? 한국 측 이렇게만 표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말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집계가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드 피해와 사드 피해 아닌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사드 피해라고 해서 집계할 수 있는 거는 민간기관에서 발표가 되지 정보기관에서 발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 전해졌다. 사실 이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네. 사드로 굳어졌던 한중 관계에 요즘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왜 이런 말이 나왔나 봤더니 우리 정부가 오는 12월에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그 기간 중에 국내 대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엄청난 선물을 안겨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한 여행사에서 한국 단체 관광 여행 상품이 이제 무려 7개월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 내려진 금한령 이제 풀리는 게 아닌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림 역시 최근 롯데호텔 측과 한국 관광상품 판매 재개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예. 이렇게 본물 터지듯 한중 관계 회복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지금? 인 걸까? 네. 가드너 의원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했을까? 네. 그러면 한중 사이에 불고 있는 훈풍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게 훈풍이 계속 불게 될지 이것도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전문가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죠. 이 서강대 중국문화학부 이우견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궁금한 게 이건데요. 자, 시진핑이나 중국 입장에서 왜 이 타이밍일까요?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우리 정부도 계속 중국 정부의 이 타협에 뭔가 해결책을 좀 찾자고 중국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시진핑 정부가 이제 2기를 맞으면서 말하자면 수면 밑에서 있었던 논의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한 것인데 시진핑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그 2기를 출발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정치일 수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화해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중 관계도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해결책을 찾는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19차 당 대회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석은 시진핑의 권력 기반은 더 강화가 됐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작업 때문에 일단 물밑 교섭은 진행을 해왔지만 일단 유보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중국 정부도 계속 이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게 악화시킬 수 없는 한계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또 사드는 배치가 완료돼 버렸고,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핵 사태가 악화되면서 사드에 대한 지지율이 한 80%까지 예전에는 거의 반반됐지만, 이렇게 상황 변화가 일어났는데 뭔가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못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알맞은 계기가 새로운 집권
정치권 이기가 되면서 이제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사드 문제는 이제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해소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조금씩 서로 간에 어쨌든 두 나라 사이에 다툼도 있었고 앙금도 있었기 때문에 예. 서로 이익과 체면을 상호 존중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말이 오가야 되겠죠, 상호 간에. 이제 그런 계기는 지금 이제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지금 국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가 네. 우리 문재인 네. 정부가 그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 하나와 또 그 대중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대규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시진핑에게는 어떤 중국 국내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빼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시진핑 정부도 이제 물러설 수 있는 이제 뭔가 카드를 한국 정부에 내놓는다면 예. 중국 정부도 중국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은 선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체면이나 또는 중국 국민들이 중국 정부를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중국 정부가 이제 그런 걸 한국 정부에게 좀 우리 체면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뭔가를 요청할 수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한중 네. 관계가 개선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네. 이전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아질까요? 이전으로 완전히 원상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중 관계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동맹의 그 고정 변수 아래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는 아주 좋아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네네. 과거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좀 너무 뜨겁거나 또는 너무 차갑거나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한중 관계는 또 북핵 문제가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 한 네. 과거와 같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드 문제로 일어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극한까지 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좀 미온적인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은 피하겠지만 대면한 네. 관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최악의 상황이 한중 두 나라에게 어떤 불이익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되는가 그리고 상호 국민들이 두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서 오는 이제 불이익을 다 체험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그런 학습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우경 교수하고 얘기 나눴는데 뜨거워지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차가운 건 피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만 해도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달라 요청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요. 네. 사실과 다르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한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연합뉴스와 통화를 했는데 네. 이 전 대통령의 네이버 인물정보와 관련해서 삭제 요청 그런 기사가 나가면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건 잘못된 보도라는 거잖아요. 네, 어제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엄청나게 오르내렸거든요. 예, 이 측근은 네이버 인물정보에 이 전 대통령의 출가한 자녀들 이름을 삭제한 것은 2015년 9월경이다. 당시에는 이슈가 없었던 시기라고 밝혔고요. 네. 또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시영 씨가 부담을 느껴서 최근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네이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 출가한 자녀들의 이름까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이름만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다른 동인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인물정보에서 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당시에 사진 교체를 하지 않아서 인물정보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영 씨 정보를 빼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만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건 악의적인 것이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이마와 맞박의 차이를 아십니까? 순화된 언어와 순화되지 않은 언어. 아, 역시. 실체는 똑같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 뉴스 해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양 기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제보자였던 고영태 씨가 곧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는 풀려났다고 합니다. 풀려났군요. 네네. 네, 관세청에 인사를 청탁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네.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고영태 씨 이미 지난 7월에 한 차례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러게요. 네, 고영태 씨 법률 대리인 김용민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사실상 큰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관세청 직원이랑 통화해서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보도가 그 무렵에 나왔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다퉜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관세청 직원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고영태 씨 이제 현재 심경은 어떨까요? 이 부분도 김용민 변호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족에 대한 걱정,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접견 제가 다녀왔을 때에는 곧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 좋아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거고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평가는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 하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학생 딸 증여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학벌주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네. 과거 교수로 있을 때 썼던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라는 본인의 책에서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네, 1994년에 이제 쓴 책이다 보니까 그 당시 아마 나왔던 영화를 인용한 것 같은데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예. 네. 그리고 책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은 보도가 되는데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천재와 경쟁에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홍종학 후보자가 또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요. 책의 취지와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일단 사과드린다면서 책을 집필한 이후에 지난 20여 년간 저의 생각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를 했다. 기회의 균등과 개인의 특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학벌 타파하겠다면서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블라인드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이런 책을 썼다. 청문회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죠? 네. 일반인의 눈높이에 얼마 전에 했던 해명이 또 기억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전남 목포 신항만에 있는 세월호 선체가 바로 세워집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세월호를 바로 세우면 그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일부 공간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선체를 세우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누워있는 상태로는 침몰 원인을 밝힐 중요한 장소를 정밀 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내 가득 새는 뻘도 이제 다 퍼냈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게 바로 세우는 게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자,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서 논란에 빚었던 제국의 위안부 이 책을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아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때 저희 그 판결 보고 그 할머님도 연결해서 입장도 들었는데요. 너무 답답해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한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또 형사처벌로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1심보다는 좀 진일보한 판결 아닌가 이런 반응도 좀 나올 법하네요. 자, 뉴스웨브 이렇게 마무리하고 양아람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표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버리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 문제를 오히려 사법부에 맡기는 건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고영주 이사장은 정반대로 네. 사법 문제의 정치화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네. 사법 과제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거를 더 증폭을 시킴으로써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뭔가를 모색하려고 하는 이런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쨌든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미국 의회에서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네.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건데요. 네. 이 법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이 참석했고 또 민주당 의원까지 해가지고 62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상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은 그대는 퇴진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촛불 시민이 입을 모아냈던 소리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1년 전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주인공이십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 자리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방문진 이사회 이유만 하더라도 사퇴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네. 당시 언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처신에 합당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는 입장을 다시 뒤집은 겁니다. 네.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독주, 위협, 도발 이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런 건 신속 처리해야 될 안건인데. 네.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어떤 다른 한 분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트럼프의 대북 대응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떤 한 분이 어떤 분이? 네. 바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네. 홍 대표가 오늘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와 똑같은 식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네. 북한을 아무래도 이제 깡패라는 표현에 빗댄 건데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는 방식은 아주 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켜세웠다고 합니다. 깡패를 깡패처럼 다루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넘어가죠. 네. 네. 어제 오늘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 일정이 끝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오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감 보이콧에 선언한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을 이제 좀 지적을 하니까 네. 가면 안 되는 데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했다고 조금 전에 6시 뉴스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네. 네네. 어쨌든 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행태가 벌어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을 놓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해야 할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그 고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우리나라는 적화됐을 것이라는 발언을 추가를 하면 재판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또 나름의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네. 어떤 사회 갈등의 의제를 자기들이 풀어야 되는데 뭐 주고받고 공방을 하다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우리나라는 적화됐을 것이라고 이념 편향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네. 이미 문재인은 공산주의라는 발언으로 고 이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고 이사장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박문진, 이완기 이사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 자유한국당하고 공조해가지고 뭐 방통위 점거까지 하면서 방통위원장한테 압박하고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고영주 이사장은 지금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역할보다는 향후에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자리모색이라고 할까, 거치에 대한 입장이 자꾸 바뀌고 뒤바뀌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정치권의 어떤 입장하고 혼돈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고 이사장이 이렇게 버티기에 나선 것은 방금 이제 인터뷰에서도 들으셨듯이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 이사장은 오늘 국감